매일 아침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금사과가 사실은 당신의 콩팥을 썩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원에 사시는 67 새 최정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몸이 망가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과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신장 수치는 이미 정상인의 3배를 넘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봐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자님, 마음의 준비하세요. 당장 투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최정자 어머님은 너무 억울해서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사과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과는 죄가 없습니다. 사과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먹은 이 3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조합이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과는 보약이 아니라 신장을 녹이는 맹독으로 변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미리 안 해줍니다. 아프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눕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환자의 절반이 바로 이 최악의 궁합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오십니다. 더 무서운 건 1 위로 꼽히는 음식은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지금도 밥상에서 사과와 같이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정자 어머님처럼 투석 직전에서 기적처럼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3개월 뒤 붓기가 싹 빠지고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다니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살립니다. 자, 그럼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사과궁합 3위부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위는 바로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사과 드시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우유 한 잔 마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예전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장의 독이었습니다. 사과도 차갑고 우유도 차갑습니다. 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면 위장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놀라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설사는 우리 몸의 물과 염분을 뺏어가서 탈수를 만듭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데 물이 없으면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60일 세박선자님도 10년간 매일 아침 이렇게 드시다가 만성설사로 신장 기능이 12%나 떨어지셨습니다. 우유는 꼭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고 사과 드신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이 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사과와 커피입니다. 사과의 칼륨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이중으로 소변을 보게 만드는 탈수 폭탄이 터집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걸 두고 신장을 사막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드시면 10시에는 이미 피가 끈적해져서 신장이 숨을 못 쉽니다. 62세 이상철님은 15년간 산책 전후로 이렇게 드시다가 결국 신장이 하루 1분밖에 피를 못 거르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어떨까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반찬인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새우젓 같은 젓갈은 한국인의 밥도둑입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이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조합인 줄은요. 젓갈은 짭니다. 명란젓 한 숟갈에 나트륨이 800mg 들어갑니다. 이건 라면 국물 반 그릇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드시면 뱃속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사과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밖으로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면서 신장 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 호스를 꽉 쥐어짜는 것과 같아서 신장 안에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버립니다. 64 새 한옥분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고 점심에는 짭조름한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사과가 짠 기운을 해독해준다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짠 거 먹어도 사과로 해독해하며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2024년 병원에 오셨을 때 어머님의 신장은 이미 기능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사과는 해독제가 아니라 젓갈과 만나 독이 되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조합은 신장 혈관 압력을 32%나 높이고 신장 손상 신호를 198%나 올립니다. 거의 2배가 망가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 실수로 둘 다 드셨다면 즉시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 피해야 할 3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3가지만 피하면 내 신장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3가지를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투석실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원칙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황금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죠? 그때 소변 색깔 보시나요? 대부분 안 보십니다.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말을 못합니다. 아파도 꾹 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호를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색깔별로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맑은 연노란색입니다. 마치 레모네이드 같은 색깔입니다. 이건 아주 건강합니다. 신장이 아주 잘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도 충분히 드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진한 노란색입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입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신장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 2컵을 드셔야 합니다. 셋째, 갈색입니다. 콜라 색깔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신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 1리터를 드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넷째, 빨간색이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이건 응급입니다. 신장에서 피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19 부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침에 딱 10초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여러분 신장을 지킵니다. 2024년 클리블랜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매일 첫 소변 색깔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분들 6개월 뒤에 신장 기능이 9.2%나 좋아졌습니다. 9.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신장 기능이 80점이던 분이 89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투석 위험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따라서 단 10초 체크로 지긋지긋한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70점이었습니다.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 보세요. 사진 찍어서 비교하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색깔이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연한 노란색이면 건강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 2컵 드세요. 갈색이면 바로 병원 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소변 색깔을 보셨습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마셨습니다. 갈색이면 병원 오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70점에서 7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8점이나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82점이었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신장이 좋아지니까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황금 원칙의 힘입니다. 딱 10초입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투석을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함께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 색깔을 보세요. 물 내리기 전에 보세요. 둘째,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날짜별로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진해졌는지 보세요. 셋째, 진한 노란색이면 물 500ml 바로 드세요. 갈색이면 물 1리터 드시고 병원 가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들을 쭉 보세요. 점점 진해지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신장은 건강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화장실 가시면 10초만 소변 색깔 보세요. 이게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황금 원칙 두 번째가 남았습니다. 황금 원칙 두 번째는 바로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여러분 사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쓱쓱 문지르고 끝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농약이 우리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농약은 화학물질입니다. 신장은 이 화학물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농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약을 제대로 씻어내야 합니다. 함께 세척 3단계를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으세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문지르세요. 그냥 담가두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농약이 70% 빠집니다. 2단계입니다. 식초물에 2분 동안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넣으세요.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담가두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초가 남은 농약을 녹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로 15% 더 빠집니다. 3단계입니다.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헹구세요. 식초 냄새도 없어집니다. 농약도 마지막 5% 더 빠집니다. 그러면 총 90%가 제거됩니다. 90%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사과 10개에 들어있던 농약이 1개 분량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귀찮지 않냐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총 3분입니다. 1단계 30초, 2단계 2분, 3단계 30초, 딱 3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여러분 신장을 지킵니다. 광주에 사시는 62세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할머니는 병원 오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인 거의 2배였습니다. 투석,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과 자주 드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매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과 어떻게 씻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쓱쓱 문지르고 먹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과,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쿵쿵 30초입니다. 할머니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투석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세척 3단계로 씻었습니다.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총총 30초, 딱 3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사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과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농약이 나빴던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원칙 두 번째의 힘입니다. 딱 3분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신장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였습니다. 차가운 우유, 커피, 젓갈, 이 3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가지, 황금 원칙이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 사과, 세척, 3분, 3단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즉시 병원 가야 할 신호도 알려드렸습니다. 소변 거품 30초 이상, 밤에 소변, 3번 이상 발목 부음, 만성 피로 3주 이상 콜라색 소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소변 색깔 보세요. 10초면 됩니다. 사과 드시기 전에 세척 3단계 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 금지. 사과 드신 날은 커피 1시간 30분 뒤. 우유는 미지근하게, 이것만 지키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은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투석실 가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신장이 안전해집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가족도 안전해집니다. 따라서 꼭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젓갈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소변 색깔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신장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신장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숫자 5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석실이 아닌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놀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5가지 응급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이미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을 무시하면 소용없습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것이 생겼는데 물을 내려도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콩팥 필터 구멍이 커져서 단백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3번 이상 깬다면 신장 농축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셋째, 이유 없이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다리가 퉁퉁 붓는다면 수분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섯째, 소변색이 붉거나 콜라색으로 변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사과 드실 때 차가운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은 피하시고 아침 첫 소변 색깔 확인과 사과 세척 3단계를 꼭 실천하십시오.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보며 다짐했던 마음을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노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한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강민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콩팥을 살리는 2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희망의 증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차례입니다. 경고와 과학적 근거를 모두 들으셨으니 이제 실천으로 가는 마지막 불씨를 당겨야 합니다. 6개월 만에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최정자 어머님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님은 3개월 뒤 저를 찾아오셨을 때 부기가 싹 빠지고 지팡이 없이 혼자 걸으셨습니다. 10년간 만성 설사에 시달리던 박선자님도 이제는 아침이 물처럼 편안합니다. 커피와 사과 습관으로 피가 사막처럼 말랐던 이상철님도 다시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투석을 피하기 위해 오직 하루 3분을 투자했던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이웃입니다. 이분들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구조 요청에 응답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부터의 결심입니다. 딱 3분의 기적을 믿고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색깔 확인하는 10초, 사과 씻는 3분. 이 작은 투자가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이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투석실에 누워 가족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미래를 피하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저 강민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지키는 황금 원칙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천을 돕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해야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확실해집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사과와 차가운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마셔도 괜찮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유 자체가 아니라 온도의 충격입니다. 우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차가운 액체가 사과와 만나면 위장에 찬 기운을 불어넣어 설사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유나 아몬드 우유도 반드시 따뜻하거나 최소한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우유의 종류가 아니라 온도가 콩팥을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커피는 왜 꼭 1시간, 30분 간격을 둬야 합니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약물의 흡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일정한 속도로 흡수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과와 커피를 너무 가깝게 드시면은 약물 흡수 시간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시간 30분의 간격은 두어야 몸의 대사작용과 약물 흡수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이 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젓갈을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젓갈을 먹더라도 콩팥을 해독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과와 젓갈을 같은 날 드시는 것은 콩팥에 대한 총성 없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젓갈을 드셔야 한다면 그날은 사과를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젓갈을 드신 후 20분 안에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드셔서 나트륨을 최대한 희석시켜야 합니다. 사과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로 나트륨을 상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콩팥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맑은 물이 콩팥을 살립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사진으로 찍어야 합니까? 이 작업이 번거롭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진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어제는 건강한 레모네이드 색이었는데 오늘은 오렌지 주스 색이라면 즉시 물을 마셔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섯째 질문입니다. 사과 세척 3단계에서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나 다른 세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식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식초의 산 성분이 사과 껍질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알칼리성 농약을 중화시키고 용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도 좋은 세척제이지만 농약을 중화시키는 역할에서는 식초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찮더라도 이 3분의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껍질의 영양소가 농약으로 인해 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3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드시더라도 올바른 지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실천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 혼자만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 자체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자녀들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미래를 피하고 싶으시죠? 이 3가지 금기사항과 2가지 황금 원칙은 바로 그런 비극을 막고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가족과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옆자리에 계신 배우자분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배우자도, 자녀도, 손주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온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값진 보약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강민규는 여러분이 투석실에 누워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는 든든한 주치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굳은 약속을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사과 세척법, 소변 색깔 확인법,
그리고 3가지 금기 음식을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십시오. 댓글창에 오늘부터 가족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숫자 1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결심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는 모든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는 차가운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켜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은 아침 첫 소변 색깔 확인과 사과 세척 3분 3단계였습니다. 이 5가지 작은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선택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투석실에 갈 운명이었던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그 모습을 저 강민규가 끝까지 응원하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낼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